한 사업가가 최악의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소처럼 쌍둥이 아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가 집 너 안으로 나로 왜? 들어섰을 때 그를 완전히 컨테이너 발이 얼어붙게 거기서. 만든 것은 바로 칸풍날 거짓 침묵이었습니다. 민당 완전하고도 벌러 되기. 소름 돋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주방으로 들어선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두 아기를 자신의 몸에 밀착시켜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아기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여자에 대해 그가 알게 될 사실은 그의 인생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이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랑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낯선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자, 시작합니다. 강민호는 오른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주방 문턱에 마비된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과 목구멍 사이 어딘가에서 숨이 턱 막혔고 아주 짧은 순간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남색 유니폼 앞치마을 입은 한 여자가 그를 등지고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 손으로 채소를 썰고 있었고 그의 쌍둥이 아들 두 명은 모두 그녀의 몸에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한 아기는 앞으로 맨 아기띠에 다른 한 아기는 뒤로 엎인 채 완벽한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나 혼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너무나도 강하게 짓눌러 갈비뼈가 부러질 것만 같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그 아기들은 그의 아들인 도윤이와 하준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이 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비명을 질러대던 쌍둥이들이었죠. 잠도 자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5명의 입주 베이비시터를 그만두게 만든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여자의 몸에 안겨 마치 민호가 평생 줄 수 없었던 평온을 마침내 찾은 것처럼 곤히 안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파트를 나선 것은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은 그가 지난주에 고용한 50대 전문 육아 도우미 여사님의 품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죠. 20년의 경력과 완벽한 추천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없었죠. 아기들은 그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미팅은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민호는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에 단 한 단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5분마다 휴대폰을 쳐다보며 도우미 여사님이 무슨 큰일이 났다며 전화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상태로 제한 속도를 위반하며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왔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몇 달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깊고 기묘한 침묵. 그것이 오히려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항상 울음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항상 소음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류 가방을 던져두고 신발을 벗은 채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반에는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선율의 콧노래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정확히 이곳 주방문 앞까지 오게 되었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색 아기띠로 그녀의 가슴에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리대 위의 채소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죠. 하준이는 그녀의 등에 엎여 통통한 볼을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아 3번이나 입술을 달싹여야만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식칼을 들고 있었고 1초 정도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놀란 기색이었고 민호는 완전히 넋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젊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위로 묶어 올렸고 맑고 투명한 피부에 하얀색 포인트가 들어간 남색 유니폼은 매우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아닌 민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차분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죠. 강 대표님,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는 완전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한 손으로는 가슴에 안긴 아기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아입니다. 오늘 새로운 도우미입니다. 새로운 도우미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었으며 전혀 모르는 낯선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며 자신의 아들들을 몸에 동여매고 있는 것은 더더욱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난 당신을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장모님이신 이 여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이 여사, 그의 장모, 4개월 전 그를 떠나버린 아내,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며 생후 3개월 된 두 아기를 남겨둔 채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그 모든 책임을 민호에게 돌렸습니다. 그가 너무 일에만 빠져 산다고 비난했죠. 가정에 소홀했다고, 그가 수진을 한계점까지 몰아붙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아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표님께 아주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어떤 베이비시터도 버티지 못하고 있고 아기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전 육아 도우미 여사님이 계셨지만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 당장 가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떠나셨죠. 그 이후로 쭉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틀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장모가 이 일을 꾸몄다고, 이 젊은 여자를 찾아내서 이곳으로 보냈다는 건가?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신은 그냥 알겠다고 한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기 둘을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집에서 돌보겠다고 승낙했다고요? 저는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한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기들에 대해 잘 압니다. 본가에서 어린 새 동생을 제 손으로 키웠거든요. 오늘 아침 이곳에 들어섰을 때 저 두 아이가 찢어질 듯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발길을 돌려 그냥 나갈 수가 없더군요. 제 안에 무언가가 어떻게든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전 도우미 여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사님이 아이들을 안으려 할수록 아이들은 더 강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신 후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묶인 아기띠 2개를 가리켰습니다. 수납장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한 아이는 앞으로 안고 다른 아이는 뒤로 업은 다음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걷고 자장가를 부르면서요. 그렇게 20분쯤 지나자 아이들이 뚝 그쳤습니다. 둘 다요. 그냥 울음을 멈추더군요. 그 이후로 쭉 이렇게 평온한 상태입니다. 민호는 다시 자신의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에 가득 찬 도윤이
깊은 잠에 빠져든 하준이. 그는 목구멍에서 무언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뜨겁고 묵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과 위태로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울음 그치게 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싫었지만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대표님, 그저 인내심이었죠.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신체적 접촉, 따뜻함, 누군가 함께 있다는 존재감. 아기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곁에서 뛰는 심장박동을 느껴야 하고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의 체온을 느껴야 하죠. 제가 이 아이들을 제 몸에 단단히 밀착시켰을 때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은 겁니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그 말 한마디가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필사적으로 외면하며 도망쳐온 모든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비싼 베이비시터나 아동 발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육아 장비나 백색 소음기 따위도 아니었죠. 그저 자신들을 품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줄 누군가가. 그리고 민호는 그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건 다 샀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아이들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대표님은 일을 아주 많이 하시죠? 지아가 물었습니다. 비난하는 어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공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죄책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기들은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피로감 같은 걸 다 감지하죠. 그걸 느낄 때 아기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저 온전히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는 한 거의 깰 수 없는 악순환이 되어버리죠. 머릿속에 아무런 복잡한 생각 없이 진짜로 꽉 안아주어야 합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로 민호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막을 새도 없이 마음속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내가 두갓난아기와 나만 남겨두고 떠난 후로 난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회사, 대출금, 집안일, 모든 것을요. 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속도를 늦출 수도 없었죠. 그리고 매일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더 이상 그걸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직설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며 얄팍한 동정심 따위는 없는 그녀의 말투가 민호의 가슴 속 무언가를 움직였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대표님이 일하시는 낮 동안 제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그때는 대표님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육아의 압박이나 공포감 없이 진짜 아빠로서요. 민호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갈색 눈동자에 담긴 진심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섬세한 손길로 자신의 아들들을 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떠나던 날 밤 그가 굳게 걸어 잠갔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왜죠? 그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 핏줄도 아닌 이 두 아기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겁니까?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제 막 무거운 졸음에 겨워 눈을 감기 시작한 도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웠고 마치 과거의 기억을 헤집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내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압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절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을 수 있다면요. 민호는 그 말들이 자신의 가슴 아주 깊은 곳을 타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픔을 느낄 만큼 부드러운 구석이 남아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깊은 곳을 말이죠. 그는 가슴에 도윤이를 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지아가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도윤이를 아기띠에서 풀어 민호의 품에 안겨준 것입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고 낯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하게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인천의 외곽 아주 낡고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백 번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꺼낸 적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희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6일씩 세 군데의 집을 돌며 일하셨죠.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날이 어두워진 후에야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죠.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능숙한 동작으로 등에 엎인 하준이의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어린 세 동생들, 지훈이, 수아, 그리고 막내 지호. 제가 동생들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학교에 보내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밤마다 엄마가 어디 있냐고 울며 묻는 동생들을 안아 달래야 했죠. 지호가 태어났을 때 전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출산 후 2주 만에 다시 일을 나가셔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죠. 새벽 3시에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깰 때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몇 년이나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어린아이였지 않습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짙은 감정에 그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슬픔과 섞인 분노였습니다. 12살짜리 소녀의 어깨에 그토록 가혹한 짐을 지운 세상에 대한 분노였죠. 그랬죠. 지아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억울함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삶에 대한 담담한 수용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었죠.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고 아기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었지만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전 제 과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저를 정확히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장모님은 대체 당신을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 여사님 댁에서 일하십니다.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15년째 일하고 계시죠? 최 여사님과 이 여사님, 장모님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십니다. 매주 만나서 차를 드시죠. 어제 대표님의 장모님께서 최 여사님 댁에 오셔서 이곳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대표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어떤 베이비시터도 쌍둥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모님께 제가 아기들을 아주 잘 다루고 최근에 영유아 보육사 과정도 수료했으며 마침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밤 바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달라고 부탁하셨죠. 민호는 두 눈을 감고 모든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을 경멸한다고 확신했던 장모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사람을 구해준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민호의 탓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장모님은 우셨습니다. 지아가 조그맣게 덧붙였습니다. 손주들이 울부짖는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요. 민호는 목이 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가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걸 내 탓으로 돌리셨으면서도 기어이 이 일을 해주셨군요. 장모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대표님, 그건 그 어떤 상처나 원망보다도 훨씬 강한 감정이죠. 그는 눈을 뜨고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페이는 넉넉히 쳐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찼습니다. 이전에 고용했던 어떤 시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식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다 지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한 일은 그저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을 구했고 그건 내가 숫자로 매길 수 있는 가치 그 이상입니다. 지아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 후로 이어진 나날들은 민호에게 마치 깨어나기 두려운 달콤한 꿈과 같았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탈진에서 쓰러져 생긴 소름 끼치는 정적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집안의 모든 방을 따뜻하게 채우는 생기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들을 그녀의 몸에 동여매면 불과 몇 분 만에 아이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젖병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부드럽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파트를 누볐고 쌍둥이들 역시 평생 그녀를 기다려온 것처럼 그녀에게 반응했습니다. 민호는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지아가 아들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안는 방식,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 아이들이 울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채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아주 천천히 그에게 육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품에 밀착시켜 안아보세요. 민호가 하준이에게 젖병을 물리려 할 때 지아가 조언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가슴이 닿게 해주세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하준이가 긴장을 풀고 편안해하잖아요. 하준이가 스르르 긴장을 풀자 민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지아가 그에게 말해주었고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의 아들들이 그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았고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최고의 형태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쌍둥이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또렷해졌으며 주변에 훨씬 더 잘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깨르르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온 얼굴을 찡그리며 웃는 진짜 미소였죠. 옹알이를 하고 물건을 집어들고 크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기 전에도 해본 적 없었던 방식으로 온전히 아이들 곁에 존재하는 진짜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민호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환희가 민호의 가슴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니 도윤이가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기 특유의 그 크고 예쁜 웃음소리요. 그러자 하준이도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벅찬 순간이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민호가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지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녹화해뒀죠. 그녀가 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실 줄 알았거든요. 민호는 휴대폰을 받아 재생 버튼을 누르고 아들들이 처음으로 까르르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지아의 우스꽝스러운 표정,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아무런 필터 없이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 모든 아빠가 꿈꾸는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스스로 막을 새도 없이 민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녹화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목이 맨 소리로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대표님을 생각하니까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민호의 심장을 예상치 못하게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이 소중한 모든 순간을 지켜볼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그것을 외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감사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죠. 아이들이 안정을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더 깊은 감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타일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여자에게 어떤 사적인 감정을 품는 것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지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모닝커피의 온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뜨거운 온기를 가슴속에서 느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복도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을 옥죄던 긴장이 사르르 풀려나갔습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미소 지을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기를 건네받으며 우연히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때마다 그는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지아가 일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미팅 하나를 아예 취소해버렸죠. 예전의 강민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 문턱으로 걸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앉아 있었고 도윤이는 그녀의 무릎에, 하준이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뼉을 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료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완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깨르르 웃고 옹알이를 하며 작은 손으로 어설프게 박수를 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민호는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벅찬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1분 동안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만 파티에 빠진 것 같네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돌렸고 그를 발견하자 미소가 더욱 환하게 번졌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 주 전 민호가 제발 대표님이라는 딱딱한 호칭을 그만 써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아이들이 지금 박수 치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는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뒤 바닥에 앉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준이가 곧바로 그를 향해 팔을 뻗었고 민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셔츠 자락을 꼭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네 사람은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 장난을 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명확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단 하나의 사실을 제외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면에서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지아 씨, 이윽고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묘한 무게감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집중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내 마음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네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동자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은 이 집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내 삶을 구원했죠. 당신이 이 일을 직업으로서 책임감 있게 해주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웃는 모습, 주변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그 모습까지 모든 게 다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너무 성급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감정은 여기 내 가슴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침묵은 지금까지 이 아파트에 존재했던 어떤 고요함과도 달랐습니다. 지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커졌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 문 밖으로 나가버릴지도 모른다고. 그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바람에 그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 어떤 감정보다 저를 훨씬 더 두렵게 만들어요. 민호의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전 무서워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너무나 잘 아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처지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교활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겠죠. 민호 씨가 단지 고마움과 혼란스러움을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쑥덕일 거예요. 만약 정말로 그런 거라면 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당신에게 제 마음을 다 주었는데 몇 달 뒤에 당신이 그건 그저 힘든 시절의 일시적인 감정이었어라고 깨달으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본다면 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녀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든 도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아이들처럼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섣불리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전 이 아이들을 잃게 되겠죠.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바로 그거예요. 민호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콧잔등에 난 작은 주근깨들이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눈물에 젖은 속눈썹까지도.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닙니다. 그는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움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 때문입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다정함,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들어와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 내가 사랑에 빠진 건 바로 그 모습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이르다는 거 압니다. 수진이가 남긴 상처의 흉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이 감정은 지난 몇 년간 내가 느꼈던 그 어떤 감정보다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것입니다. 두렵다는 이유로 이 감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지아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자신의 뺨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우리 아주 천천히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천천히 제대로 지어나가요. 서두르지 말고
항상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요. 언제나요. 만약 우리의 감정이 진짜라면,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라날 거예요. 천천히 민호가 그 말을 따라하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지아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은 민호의 마음을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누가든 떠밀어도 지금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제 삶의 일부이고 당신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날 밤 지아가 퇴근하고 쌍둥이들이 각자의 아기 침대에서 잠든 후 민호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짓눌릴 듯한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나 원망, 혹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숨막히는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위태롭고 두렵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아주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겉보기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매일 아침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았고 민호의 세상 중심이 된 그 조용하고 완벽한 효율성으로 집안을 관리했습니다. 민호는 출근을 하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오래 머물렀고 미소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겼습니다. 젖병이나 담요를 건네주며 손이 스칠 때면 두 사람 중 누구도 서둘러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며 더 솔직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겹겹이 쌓여있던 서로의 마음속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어 갔습니다. 민호는 쌍둥이들에 대한 결정에 지아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를 어디로 옮길지, 이유식은 언제 시작할지,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졌는데 방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했습니다. 지아는 항상 세심하게 답변했고 언제나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민호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는 장모인 이 여사에게 지아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쥐고 턱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쩌면 자신의 딸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고 비난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죠. 하지만 이 여사는 민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지아가 거실 바닥에서 도윤이, 하준이와 함께 뒹굴며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잠시 민호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이 여사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그 아가씨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다 안다.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널 어떻게 보는지도. 이것만 알아다오. 난 너희 두 사람을 온전히 축복한다. 완벽하게 찬성해. 저 아가씨는 너와 내 손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야.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널 억누르지 마라. 진짜 너의 삶을 지으렴. 다시 진짜 가족을 만들어.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니까. 수진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아이도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거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그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긴 아주 꽉 찬 포옹이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지난 과거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들의 첫 번째 생일날, 민호는 아파트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조촐한 자리였죠. 지아는 내내 그의 곁에 머물며 행사를 돕고 민호가 도윤이를 안을 때면 하준이를 안아달래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하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그 이상의 존재, 민호의 삶에 단단히 뿌리내린 진짜 동반자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지식이며 민호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성대한 난장판을 벌이고 있을 때 그는 방 안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장모님, 미소 짓는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쑥쑥 자라나는 두 아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지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벅차오르는 감사함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1년 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랑과 희망에 둘러싸여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벽한 미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지쳐 쓰러진 쌍둥이들이 머리카락에 아직 케이크 크림을 묻힌 채 아기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민호와 지아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파트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는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실 몇 주 전,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날, 이 완벽한 고요 속에서 그녀의 곁에 앉아있는 지금, 그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습니다. 지아씨, 그가 불렀습니다. 조명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천히 가기로 약속했던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 평생 지금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확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민호는 30초 뒤 3주 전에 미리 사두고 양말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파란색 벨벳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반지였습니다. 그가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자 지아의 두 손이 왈칵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커다래진 두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리 멋진 연설을 준비하진 못했어요. 민호가 반지가 담긴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딱 그녀를 닮은 반지였죠. 거창한 대사를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진짜 내 진심 그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나의 진심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캄캄했던 날, 내 삶에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을 구했고 나를 구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던 순간들, 늦은 밤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 당신이 내 아이들을 어떻게 안아주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던 그 모든 순간들 사이에서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요. 지아의 뺨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세상 모든 의미를 담아서요. 사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지아는 울음이 섞인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어를 뱉어내기 전까지 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침내 그녀가 떨리지만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할게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이 삶을 지어나가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요. 민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끌어안은 채 울고 또 웃었습니다. 한때 절망과 아이들의 비명소리로만 가득 찼던 이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 힘겹게 얻어낸 진실되고 아름다운 사랑. 그때
마치 타이밍을 맞추기라도 한 듯 아이들 방에서 도윤이가 잠결에 귀여운 옹알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도 찬성하나 봐요. 지아가 속삭였습니다. 저 녀석들은 당신보다 훨씬 전부터 찬성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 뒤 두 사람은 이 여사의 전원주택 앞마당에서 작은 야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만 모인 아름다운 시기였죠. 도윤이와 하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통제 불가능한 꼬마 화동 역할을 맡았습니다. 앙증맞은 꼬마 정장을 입은 쌍둥이는 임시로 만든 버진 로드를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한 녀석은 반지 쿠션을 떨어뜨렸으며 다른 녀석은 길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더 이상 걷기를 거부했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심플하고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지아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번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와 볼을 타고 흐르는 감동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며 그녀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간 삶이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생이 늘 그렇듯 말이죠.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혼돈 그 자체입니다. 결혼 생활은 끊임없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아이들 취침 시간 문제로, 생활비 예산표 문제로, 새벽 3시에 깬 아이를 달래러 누가 일어날 것인지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나란히 서서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확신 속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서로를 선택하고 또한 기꺼이 자신들을 선택한 두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맹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말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도윤이와 하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쌍둥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축구공을 차고 서로 골키퍼를 하겠다며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그 평화로운 풍경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고, 지아가 다가와 뒤에서 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등에 살포시 얼굴을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서 자신들도 어린 시절에 저렇게 누리고 싶었던 그 행복하고 눈부신 유년기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는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깊은 경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집 주방에 들어갔을 때 웬 낯선 여자가 내 아이들을 안고 있었던 그날 말이군요. 민호가 자신의 허리를 감싼 그녀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답했습니다. 태어나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얌전히 안겨 있었죠. 전 그날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지아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 해내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새빨개진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그저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그 두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본 순간 시도해봐야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시도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봐요. 민호가 몸을 돌려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봐야죠. 지아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정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정확히 이곳이라는 걸 뼛속 깊이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토록 진실하고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서 같이 축구해요. 하준이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같이 해. 민호와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음 터뜨렸고 이내 잔디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완벽한 오후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아이들의 뒤를 쫓아 뛰었습니다. 민호는 늦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향해
잠시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준 과거의 상처에 감사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자신의 세상에 남색 앞치마를 두르고 걸어들어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낯선 여자에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잘 나가는 회사도, 많은 돈도, 중요한 미팅도, 훌륭한 비즈니스도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잔디밭의 얼룩들,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있는 아내,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두 아들. 이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